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공익 IT 지원 활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비영리 활동에서 이제 사실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다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처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게 필요한 IT 지원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중간 IT 기관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글로벌 비영리 IT 지원 플랫폼인 테크숲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일반 기업들이나 또 공공원들은 좀 이미 이전부터 빠르게 이제 그런 활동들을 전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은 여러저런 여건의 어려움이라든지 전문성의 부족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런 흐름의 속도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비영리 단체들에게도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고 비영리 단체 스스로도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해야겠다는 니즈들을 가지고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는 영역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비영리 단체들이 다양한 업무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영역들에 있어서 좀 부분적으로 제가 좀 나눠서 그 영역들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디지털 도구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정말 그런 뭐랄까요 비영리 단체들이 어떤 그 필요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업무 협업 도구입니다. 제가 2015년에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 때 처음 합류를 해서 뭐 여러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나가면서 뭐 스마트워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그래 뭐 하긴 해야겠지라고는 하겠지만 그런 이제 반응은 보이셨지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거에 대응하거나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최근에 2, 3년 사이의 흐름을 보면 점점 제가 뭐 교육이나 세미나를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업무 협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실제 도입을 해서 느껴지는 여러 이제 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질문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러 사례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더더욱이나 이런 비영리 단체들도 업무 협업 도구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속도가 점점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영리 단체들은 이게 특히나 이런 업무 협업 도구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단순히 무슨 기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보안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단체들이 업무용으로서 개인용 메일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중요한 업무에 대한 정보들이나 심지어 개인 정보들 같은 것들이 개인 메일에 적용돼서 사용하다 보면 사실 그런 걸로 인한 문제가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업무 조직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아카이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메일을 활용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기존에 이제 활동하시던 활동가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영역으로 가셨다고 했을 때 그 개인의 메일에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이 온전히 사실은 그 조직에 남아있어야 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업무 협업 도구의 도입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업무 협업 도구를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사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 이름이 구글 G 스윗이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구글 닥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무 협업 솔루션입니다. 이메일 시스템부터 해서 캘린더, 드라이브, 여러 이제 문서, 뭐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또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계신 뭐 구글 설문지 같은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능들만 놓고 보면 사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지메일에서 제공되는 구글 문서 도구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느끼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이제 보안 관리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정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뭐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용할 계정을 생성하거나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을 조직 중앙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이메일 같은 거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애초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은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구독형 서비스들은 매월 과금되는 이제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과금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용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 테크스 코리아에서 제공되는 구글 비영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다양한 기능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주변 많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비영리 단체들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더불어서 또 비영리 단체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업무 협업 도구는 최근에 이제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M365입니다. M365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메일, 캘린더, 뭐 드라이브 등등을 해서 업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플래너라든지 스웨이 같은 컨텐츠 제작 도구라든지 뭐 스트리밍 같은 좀 이제 교육에 사용되는 그런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인데요. 를 비롯한 훨씬 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이 M365에다가 통합되어 있어서 사실 기능적으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M365도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동일하게 중앙에서 이제 계정의 관리라든지 정보 보안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거는 일반 개인용 솔루션이 아니라 기업용 솔루션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앙에부터 정보 보안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개인용 솔루션과는 비교가 어려운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M365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테크스 코리아에서 제공되는 비영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영리 단체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국내 업무 협업 도구로는 라인에서 만든 라인웍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어떤 경우를 많이 사용하냐면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네이버 환경이 되게 익숙한 편이란 말이죠. 녹색 환경,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기본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이용 환경에 되게 익숙한 편이다 보니 라인웍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이질감이 좀 적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특히 있었다고 하고 또 국내 서비스다 보니까 국내 사용자 환경에 맞는 양식이라든지 업무 운영에 대한 솔루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국내 환경에 좀 맞춰져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또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긴 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뭐 M365에 비교하면 기능적으로 아주 다양성은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좀 익숙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장점을 갖고 있어서 또 여러 비영리 단체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토스트 워크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레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 솔루션은 청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소셜벤처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뭐 젊은 국회의원이 의원실에서 이걸 도입했다고 해서 좀 이슈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툴인데 기능적으로 되게 심플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업무 협업 자체에 좀 더 집중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우 오피스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이런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해서 서비스 해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기능들을 좀 대폭 업그레이드 하여서
캘린더라든지 이메일, 그리고 전자결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선 경우처럼 종합적인 솔루션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업무 협업에 관련된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나 이제 단체들 경우에 MS 오피스 같은 경우를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더해서는 이제 한국 컴퓨터의 한컴 오피스를 대체하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모두 호환성을 제공하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비영리 단체들이 좀 비용적인 부담을 적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은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좀 많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업무에 하다 보면 한컴 오피스가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품을 구입해서 한 경우에 사실 비용 부담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한컴에서도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한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컴 스페이스를 구독형을 이용하시게 되면 한컴 오피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들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용적인 부담이 사실은 정품 소프트웨어 일시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제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이메일, 캘린더, 뭐 자료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이브라든지 여러 이제 문서 협업 도구들을 비롯한 여러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이제 앞서서 구글 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라든지 M365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협업의 어떤 범위가 되게 다양하게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 협업 도구들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트렐로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드롭박스라는 서비스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사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래너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노션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업무 협업 도구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솔루션들은 특히나 이제 좀 개성이 좀 많이 있는 개성이 강한 그런 솔루션들이다 보니까 강력한 사용자 지지층을 갖고 있어서 국내에는 이 사용자에 대한 커뮤니티도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정보도 교환이 되고 또 활용 사례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노션이라는 서비스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단순히 뭐랄까요 업무 문서 협업에 대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션을 가지고 뭐 일종의 사이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협업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또 국내에서도 커뮤니티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이 노션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모 단체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총회를 못 하니까 이 노션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총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뭐 총회에 관련된 의결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거기에다 공유를 시키고 거기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 총회를 진행했던 사례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확장성을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노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방금 소개드렸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조직의 업무 협업 솔루션만 잘 활용해도 조직의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환경은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활동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약간 메신저 기반의 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나 카카오톡이 되겠죠.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업무에 관련된 단체 카톡방만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 방법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바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카카오톡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은 개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좀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중요한 파일을 공유했을 경우에 2주 정도 지나면 파일이 이제 사라진다든지, 또는 단체방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이전에 논의됐었던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전혀 확인해 볼 수 없는 문제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일과 삶이 좀 분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막 주말이나 또는 평일 저녁이 되었는데도 이제 업무에 관련된 카톡이 막 날라오게 되면 그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도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나 관공서에서는 뭐 저녁에 밤 몇 시, 8시나 9시 이후에는 업무용 카톡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등등의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그런 일반적인 부분 영역에서의 업무 협업 도구들뿐만 아니라 메신저 기반의 업무 협업 도구들도 그래서 시장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의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다고 또 여러 많은 비영 단체들에서는 텔레그램을 도입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카톡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특히 이제 보안성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보안성을 보완하고자 우리는 텔레그램을 사용합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텔레그램도 결국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파일이 저장되거나 이런 것은 좀 더 장점을 갖고 있다곤 하더라도, 결국엔 텔레그램도 개인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정보 보안의 문제점들도 상당히 높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업무용으로는 절대로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가급적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정말 추려만 봐도 지금 이 정도 나오는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그리고 라인웍스, 콜라비, 또 최근에 출시된 카카오웍스. 예전에는 카카오에서 아지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했었는데요. 아지트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최근에 카카오워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도 유사한 업무용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라인웍스는 사실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네이버가 이제 라인이라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동일한 형태의 그런 메신저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라인웍스를 개발해서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라인웍스는 기본적으로 메신저형 형태의 업무 협업 솔루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국내 서비스로는 이제 잔디와 플로우 같은, 콜라비 같은 서비스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단체들한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잔디, 슬랙, 페이스북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크습 코리아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비영리 단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시간 업무용 메신저 기반의 협업 도구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잘 활용해도 참 이제 아름다운 우리가 업무 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맞이한 상황이 되다 보니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업무 협업은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M365 같은, 또는 잔디나 콜라비, 플로우 같은 이런 메신저 기반의 협업 도구로도 충분히 업무 협업은 가능했지만, 만나서 해야 되는 회의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많이 각광받게 됐던 것이 바로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이제 G20 국가들끼리의 정상들 간의 어떤 정상회담 정상회담 모습이었는데, 당시 이게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죠. 각국 정상들이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협력하는 것들을 논의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때 논의됐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그 내용보다도
이때 사용한 솔루션이 무엇일까라는 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당시 사용했던 솔루션은 이제 그 시스코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엑스라고 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이었습니다.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국내에서도 되게 빠른 속도로 이런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많이 도입하는 곳들이 많아졌고, 또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방금 말씀드렸던 시스코, 웹엑스 같은 해외 서비스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구름이라는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이라든지 고톡,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이제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환경에서는 이런 뭐랄까요, 이런 화상회의 같은 이런 방식은 좀 도입되기 많이 좀 확산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국내에서의, 왜냐면 해외에서는 많이 왜냐면은 미국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실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국내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고, 뭔가 국내 정서상 이렇게 화상으로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화상회의가 좀 정착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 불과 5, 6개월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환을 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교육을 지금 화상으로 들으시는 것도 같은 경우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회의를 한다 그러면 화상으로 회의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상황이 돼서 소위 말하는 정말 뉴 노멀이 되어버린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뭐 이런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 밖에 다양한 비영리 활동에서의 활용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상회의 기반에서 단순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또 웨비나라 형태로서의 이제, 왜냐하면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교육이나 세미나라든지 또는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좀 오프라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면으로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이제 그걸 대신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앞서 설명드렸던 뭐 이런 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다 그런 것들 진행이 가능하지만, 또 웨비나 전용으로 나온 솔루션들도 뭐 해외에서는 고토 웨비나라는 솔루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던 솔루션이고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테크숲 코리아를 소개하는 그 온라인 설명회를 이 고토 웨비나로 진행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2017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런 경우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벤터스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있는데, 원래 이벤터스는 모임에 대한,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모임의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이제 접수 서비스라든지 현장에서 행사 진행될 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런 스타트업인데,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이런 웨비나 쪽으로 이제 기능을 확장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벤터스의 웨비나 기능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MPO 파트너 페어 같은 경우에 예전과는 다르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벤터스의 웨비나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좀 행사를 온라인이었지만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이제 기본적인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의 업무 협업 도구들이 특히 비영리단체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여러 업무 협업 솔루션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디지털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닥스웨이브라고 하는 솔루션이에요. 닥스웨이브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M365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는 뭐 전자결제 기능이라든지 뭐 인사관리라든지 재무관리 기능이라든지 좀 그런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기능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닥스웨이브는 그것과 연결해서, 특히 이제 닥스웨이브는 구글 클라우드와 연결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뭐 조직 정보 관리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다니거나 교육할 때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제가 만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닥스웨이브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닥스웨이브는 또 별도로 비영리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지금 현재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도 하여서 비영리 단체들이 좀 비용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업무용 그룹 웨어로서 뭐 G2Works라든지 또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은근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카운트 같은 솔루션들도 이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도입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격리적인 이제 그 회계 업무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회계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담자가 있는 단체에 전담자가 있는 경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격리나라 같은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면 좀 그런 어려움을 좀 줄이고 좀 정확한 회계, 특히나 요즘에 비영리 단체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에 대해서 좀 그런 요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비스 같은 세무 업무를 도와주는 솔루션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갖고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MPO 지원센터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엑셀 기반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입력을 하면 기본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기본적인 회계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는 처음 엑셀 회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2.0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당시에 그걸 개발했던 내부 개발자 분이 사실 당시에 저희 텐트 팀장님이셨는데, 그 팀장님이 현재는 상임이사로 계시는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엑셀 회계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든 단체들이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경우에는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관련된 이제 문의들도 이제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시면 관련된 사용법이라든지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아주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자비스라든 격리나라에 비하면 뭐 기능적으로 좀 단순할 수 있지만, 사실 비영리 단체들이 좀 규모가 작은 비영리 단체들 경우에는 회계적인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 엑셀 같은 것들만 잘 활용하셔도 좀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요. 사실은 특히나 비영리 단체들, 또 비영리 단체들이나 또는 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 경우에는 회원 이사회 또는 이제 회원 총회 이런 것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분들에게 의결에 대한 중요 의결 사항에 대한 서명을 받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경우에 따라 그거 다 서명 받으러 다니는 일이 정말 되게 곤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한두 분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 회원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도 있고, 물론 다 모여서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모이는 거에 다들 요즘 일상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모여서 한다는 경우들이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인데, 모두사인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사인은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런 경우 활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비영리 단체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회원총회 같은 경우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각종 이제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요 계약이라든지, 계약이란 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죠. 용역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 인사적인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서명을 받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사용은 사실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저희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게 당장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했었던 2020년 회원총회,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총회 사이트, 온라인 이사회, 그리고 온라인 총회 사이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 의견들은 설문 폼을 통해서 받았고 그것에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서명은 당시에 이제 저희가 모두 사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사회 또는 저희 회원들의 서명을 이것을 모두 사인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많은 단체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단체들에게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또 유사하게는 다큐사인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건 해외 서비스인데 사실은 모두 사인보다는 좀 먼저 시작했던 서비스고요. 모두 사인이 다큐사인을 좀 약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이제 서비스인데 모두 사인은 조금 더 이제 국내 환경에 맞는 한글 지원도 되고 국내 환경에 맞는 형태로 이제 지원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국내 비영리 단체들에게는 좀 더 편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큐사인의 경우에는 저희 테크숲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비용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업무 협업 도구들, 또 행정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디지털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미 좀 정말 너무 여유 없게 하루하루가 정말 여유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거 활용하게 이런 거 조직에 도입하고 그러면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도 때도 없이 업무 메일 날라오고 맨날 집에 있어도 화상으로 회의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걱정 아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활용하는 목적은 뭐 일을 더 열심히 하자는 목적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마트 워크, 일을 스마트하게 하자는 의미가 되겠고요.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과도 높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일에 투입되는 여러 이제 자원들,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것이 시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관리하자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디지털 도구의 조직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는 이제 업무 협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또 이제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내용들 기록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진행돼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예산도 필요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서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활용하기 좋은 솔루션들을 특히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단체들에서 이제 뉴스레터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뉴스레터를 하나 잘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내부에서 뭐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뭐 해보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보낼 때 거기에 뭐 매핑을 해가지고 뭐 어디 이미지 어디 부분 클릭하면 뭐 홈페이지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지 않으면 또 뭐랄까요 보기에도 좀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뉴스레터를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 매니저를 갖추고 있으면 좀 디자인적 완성도도 갖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마케팅적으로도 정보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뉴스레터를 보낸 이후에 뉴스레터 클릭률은 어떤지 오픈율은 어떤지 구독자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등등등의 다양한 좀 데이터들을 모을 수도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뉴스레터 전문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스팁이라고 하는 슬로워크에서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최근에 이제 별도로 법인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스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환경에 많이 맞춰서 좀 국내 사용자한테 익숙한 디자인 템플릿을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어서 전혀 디자인적인 것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내용 구성만 잘 갖추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딱 봤을 때 완성도 있게 보여지는 그런 뉴스레터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들에게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기도 하고, 또 스티비에서 또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더 많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스타터, 라이트,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항상 비용적인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터만 보더라도 구독자 2,000명 월 2회 발송의 기능 제한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들에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고요. 또 라이트 정도로만 넘어가더라도 사실은 비용 부담이 사실 크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비영리단체들에게 저희도 많이 추천드리고,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갖고 있어서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스티비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 소개를 드리면, 메일침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티비가 메일침프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이제 후발 주자로 이제 국내에선 서비스 런칭을 한 경우인데요. 메일침프는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침프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도 스티비와 더불어서 메일침프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영리단체들이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게 사실은 잘 모르시면 너무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만드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며, 또 예산 만들 때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등등,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등등, 좀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충분한 예산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전문 개발 업체가 같이 매칭이 된다고 하면 단체만의 어떤 고유의 특성들이라든지 필요성에 맞춰서 이제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비영리단체들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단체에 대한 소개라든지 단체 활동에 대한 기록, 그리고 회원 관리 등등등, 사실은 일반 쇼핑몰이나 이런 일반 기업들에 사용되는 그런 홈페이지들에 비하면 사실 기능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시장에서 나와 있는 홈페이지 제작 도구, 웹빌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체의 홈페이지를 꼭 내부에 개발자가 있거나, 또 코딩을 할 수 있는 내부 전담자가 있거나, 또는 개발사가 같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특히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캠페이너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캠페이너스는 누구나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마케팅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그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인데요. 특히 이제 디자인적으로 사실 이게 아이맵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웹빌더 서비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개발된 거다 보니까, 아이맵이 쇼핑몰 개발에 되게 많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웹빌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캠페이너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템플릿이라든지 제작 방식들이 디자인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어서 개발자가 직접 개발하지 않은 그런 홈페이지 제공하지만, 실제 만들어진 이제 여러 홈페이지들을 살펴보면 이게 웹빌더로 만든 홈페이지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있는 홈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데이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 마케팅을 하는 그 기업에서 만든 서비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 대시보드를 같이 연결해서 홈페이지 방문하는 그런 회원들이라든지 방문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제 데이터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 많은 단체들에서 홈페이지 운영할 때 처음엔 사실 제작만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진짜 문제들은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커요. 사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글을 하나 올리려고 그래도 관리자 기능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으면 사실 내부적으로 그 활용하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제대로 하다못해 이제 파업 창 하나 띄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거 잊어버려서 못 들어가신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캠피니러스는 그런 측면에서 유지관리 기능이 되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컨텐츠 기능도 되게 좋은 편이어서 글을 올리거나 또는 이제 컨텐츠 관리를 할 때도 좀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들에게도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윅스닷컴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광고도 많이 한 적이 있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세계적으로도 많이 대표적인 그런 웹빌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요. 그 업계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인 기업이니만큼 윅스닷컴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정말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들, 심지어 개인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공서 관련된 포트폴리오까지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좀 나만의 특색 있는 사이트를 좀 쉽게 더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윅스닷컴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캠페이너스나 윅스닷컴도 사실은 되게 쉽게 간단하게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편리하긴 하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 그마저도 좀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시는 비영리단체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두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입니다. 사실 모두는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제 개발이 된 서비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소상공인들이 간단하게 자기 가게들 매장에 어떤 홈페이지 만들고 매장 그 홈페이지 정보들을 이제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네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캠페이너스라든지 윅스라든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웹빌더 서비스들에 비하면 좀 우리의 특색에 맞는 형태의 홈페이지 만들기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 모두가 초창기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관용도가 넓어져서 그래도 좀 더 잘 다듬고 만들어 본다 그러면 우리의 특색을 반영한 또 기능적으로도 네이버 서비스 같은 거와 연동시키는 수 있는 용이한 장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영리단체들이 활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홈페이지 제작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아마 회원의 모집, 회원 관리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필요성이 매우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근데 회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들은 사실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모가 어느 정도 크거나 또는 좀 나름 좀 업력을 갖고 계셔서 내부적인 시스템을 회원 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계신 단체가 아니라 한다면 사실 좀 제대로 된 효과적인 회원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회원 관리에 대한 비영리단체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키고자 여러 이제 디지털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도너스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최근에 많은 비영리단체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너스는 온라인 후원 관리 서비스로서 기본적인 회원 가입이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회원 가입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회원들이 어떤 부분에 계속 단체의 어떤 활동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뉴스레터 서비스인 스티비와 협업을 해서 도너스 연동 이메일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단체에서 후원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이 있는데 그 메일 관련해서 이제 회원들이 어떤 반응들이 보이는지, 클릭률이 어떤지, 어떤 활동들이 관심이 보이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단체는 또 회원 대상으로서 여러 새로운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너스는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도너스를 활용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비영리단체들한테 도너스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는 스마트 레이저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 회원 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기반으로서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회원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다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기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회원 대상으로 한 뭐 새로운 캠페인이라든지 회원 관련된 서비스 뭐 등등등을 이제 기획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비영리 단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들은 크게 많지 않겠지만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저희가 많이 뭐 아마 구글 폼이라든지 네이버 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만약에 단체에서 어떤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이제 어떤 좀 사회 운동을 위한 이제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하실 때 뭐 세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설문조사 하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 기반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오픈 서비스는 제공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오픈 서비스 내에 이제 그런 설문조사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매칭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 500명,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실제 제 경험상으로 500명을 진행할 때 5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30분 만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어디까지 받아봤냐면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담아낸 레포트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거지 30분 만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되게 정확한 예를 들면은 서울 지역 30대 40대 남성 뭐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그 정확한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분명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기존의 어떤 설문조사 뭐 전문 기관들 이런 것과 하는 뭐 전화 방식이라든지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이런 형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도 많이 되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좀 특히나 규모가 있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사하게는 해외 서비스로는 서베이몽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한때는 서베이몽키가 되게 많이 활용도가 있었는데 이제 오픈 서베이가 이제 국내에서 잘 정착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서베이몽키는 최근에는 조금 그만큼 활용도는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비스의 기능들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서베이몽키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는 비영리 단체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이제 도움이 되는 솔루션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그런 것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또 디지털 콘텐츠들이 필요하겠죠. 뭐 디자인, 뭐 웹포스터 같은 디자인물이라든지 또 요즘에 영상의 시대다 보니까 여러 이제 영상에 대한 일들도 현장에서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뭐 내부에 디자이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전문 영상 작업자가 있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비록 내부에 디자이너가 있지 않거나 또 내부에 전문 영상 작업자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그만큼의 아주 고퀄리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디지털 제작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고보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거는 많은 단체들에서도 직접 활용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사용 관련된 교육을 들어보셨거나 관련된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특히 제가 현장에서 좀 느끼기에는 망고보드 쪽에서 비영리 단체 쪽에 관련돼서도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모 기관에서 강의를 갔을 때 그 전전 타임이 이제 이 망고보드로 강의했던 내용이 망고보드로 강의가 진행됐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선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한 편인데다가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웹포스터 같은 것들인데요. 물론 망고보드에는 다양한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 주지만 망고보드에서는 특히나 초창기부터도 이제 웹포스터 제작에 관련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제공해 주면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측면이 있고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적은 그런 그런 서비스여서 많은 비영리 단체들에서 좀 이제 완성도 있는 디자인 컨텐츠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 원고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이제 망고보드와 좀 유사하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특히 미리 캠퍼스는 좀 재미난 형태의 템플릿을 좀 뭐랄까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짤방이라 불리우는 여러 이제 약간 재미난 형태의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미리 캠퍼스는 그런 류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류의 뭐랄까요? 느낌과도 좀 매칭이 되는 그런 템플릿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형태적으로도 뭐 로고, 배너, 카드뉴스 등등 다양한 형태에 맞는 그런 디자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로 요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보다 마찬가지로 특히 미리 캠퍼스에서도 비영리 단체들이나 뭐 사회적 기업들 뭐 대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이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네, 다음으로는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서베이 몽키라든지 뭐 메일침프처럼 캔바도 마찬가지로 해외 서비스입니다. 뭐 좀 이런 류의 뭐 망고보드라든지 미리 캠퍼스 류의 어떤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해서 좀 뭐 포스트라든지 이런 류의 디자인 컨텐츠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쪽에서는 좀 먼저 제공됐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특히 캔바는 PPT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웹포스터 같은 디자인들을 좀 되게 상당히 미려한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어서 특히 이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높은 거를 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캔바를 사용하시는 유저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일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국내 스타트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타일은 뭐 제공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과 거의 유사하지만, 타일이 처음에 타겟팅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몇 년 전에 한때 국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등등등 해서 카드뉴스류의 컨텐츠가 거의 대세를 이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컨텐츠들이 이제 카드뉴스화 돼서 이제 막 나오고, 사실 지금도 카드뉴스 형태의 컨텐츠는 많이 이제 활용도가 높은 그런 포맷인데요. 타일은 카드뉴스를 만들기에 되게 적합한, 또 쉽게 카드뉴스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주면서 많이 이제 활용도를 넓혀갔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조금 상대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웹포스터 같은 느낌이 메인이다 보니까 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성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타일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 형태들은 좀 텍스트가 많이 드러나 보인다든지 이미지가 메인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형태의 카드뉴스에 특화된 그런 템플릿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서 특히 이제 카드뉴스 컨텐츠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나 단체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는 좀 뭔가 템플릿에 기반해서 좀 쉽게 디자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포토샵 같은 것을 필요로 하신 경우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여러 템플릿을 잘 활용만 해도 충분히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토샵 같은 걸 활용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느낌에 딱 맞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근데 포토샵이 제대로 이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비용적인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포토샵이라는 게 사실 되게 전문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많은 기능을 다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대체해서 포토샵의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픽슬러라고 하는 온라인 기반의 포토샵인데요. 물론 이제 포토샵과 대비해서 100%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레이어 기능이라든지 텍 보정 기능이라든지 이미지를 편집하고 작업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어느 컴퓨터에서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저도 경우에 따라서 다니다가 갑자기 뭔가 사진 작업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주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과 활용이 된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진을 클릭해서 이제 편집하려고 그럴 때는 바로 픽슬러랑 연동되는 연동성도 가지고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무료 오픈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단체에서 뭐 새롭게 로고 같은 게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런 로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내가 꼭 디자인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필요로 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 입력을 해주면 그것에 맞춘 이제 여러 가지 로고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한테 의뢰해서 만든 수준으로 만들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당연 비용 부담이 아예 없거나 또는 약간의 비용 부담만 드리면 그래도 좀 디자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형태의 로고를 만들 수가 있어서, 뭐 아예 단체에 로고가 없는 단체거나 좀 약간 올드한 로고를 갖고 계신 단체의 경우, 또는 새로운 캠페인이나 뭔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효율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는 이제 디지털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도구들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것도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제가 요즘 현장에 다니다 보면 매우 많은 이제 좀 고민들 하고 계신 것들이 바로 영상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우들이 실제로 화상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또 웨비나 형태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여러 활동 사항들을 이제 영상 콘텐츠로 해서 유튜브에서 운영한다든지 뭐 등등등의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은 이미지 디자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 난이도가 높고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비용 부담 없고 또 쉽게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상 콘텐츠 만든다 그러면 프리미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가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널 컷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거 잘 쓰면 너무 좋죠. 저도 그거 잘 쓰고 싶은데 매우 저도 써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정말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뭐 프리미어라든지 뭐 그런 걸 잘 배워서 그것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사실 저희 비영리단체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꼭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디지털 도구들을 디지털 영상 제작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가 가장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가격도 비싸고 사용법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것은 바로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난이도는 오히려 프리미어랑 비슷하거나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좀 비용적 부담이 있어,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은 되게 전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가 현재 16까지 나와 있는데요. 16 버전이 물론 이제 유료 버전도, 프로 버전은 이제 유료긴 한데 기본적인 스탠다드 버전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기본 영상 편집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많은 영상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무료로 약간 프리미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능적 제한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적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전문성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로 한데, 또 뭐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단점이라 그러면 조금 사양을 많이 타서 다빈치 리졸브를 좀 원활하게 사용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좀 고사양의 컴퓨터를 갖추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빈치 리졸브처럼 어렵고 고사양은 아니고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컴퓨터에 설치해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는 곰믹스를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네, 곰믹스는 곰플레이어를 제작한 곰미디어에서 만든 그런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유료 버전이 프로 버전도 있긴 한데, 곰믹스만 기본적인 무료 버전만 잘 활용하셔도 기본적인 영상 컷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밴믹스라는 것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어요. 밴믹스라는 거는 재미난 기능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 영상에서 되게 많은 느낌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막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막의 느낌들은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느낌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고딕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밴믹스는 우리가 많이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많이 익숙한 예능에서 사용되는 그 폰트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예능에서 사용되는 뭐 예를 들면 무한도전 스타일의 자막이라든지 뭐 삼시세끼 스타일의 어떤 자막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폰트를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물론 비용은 좀 과금이 있긴 한데, 비용 범위가 뭐 2, 3만 원 수준이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신 것이 목적이라 한다 그러면 밴믹스 같은 것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쪽에서도 아까 디자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데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영상 제작에 필요한 그 소스들, 뭐 기본적인 영상 클립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 영상에 넣을 뭐 텍스트 같은 것들만 준비해 놓으면 그 템플릿에 맞춰서 이제 그것을 준비해 놓고 만들면 이제 나름 전문 작업자가 작업한 느낌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간 전환 효과도 들어가고요. 또 음악 같은 것들도 라이센스가 문제가 없는 그런 영상을 쉽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이 분명히 이제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 요즘에 영상 시대다 보니까 단체들도 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이면서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단체시라면 위디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망고보드, 타일 같은 서비스도요,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디자인 서비스 시작했다가 이제 그런 템플릿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에 이제 영상 제작 기능들을 좀 더했어요. 그래서 타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상이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타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카드뉴스 형태의 템플릿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카드뉴스 형태의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타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서는 이제 컴퓨터, PC에서 영상 제작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요즘에는 모바일 시대, 다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대체하는 영역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많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아이무비 같은 것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저걸 사용할 수 있는데, 저도 저걸 많이 사용하지만 되게 쉽게 프로토타입의 영상, 그러니까 초기 버전의 영상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안드로이드 계통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제품을 활용을 키네마스터라는 앱이 있는데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아이무비처럼 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이무비나 키네마스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고급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루마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앱도 있는데요. 최근에 그 루마퓨전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마퓨전을 활용해서 자기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루마퓨전은 상대적으로 프리미어나 이런 전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기능은 낮지만 또 그것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레이어 기능이라든지 전환 효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유튜브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도 보면 짤막한 영상들을 일반인 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활용할 때 좋은 영상 제작,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고프로라고 하는 액션캠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고프로에서 만든 퀵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퀵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애플 제품 모두 다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영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정화 이런 필요 없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클립을 지정만 해주면 되게 다양한 효과,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당연히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초만 투자해도 그 웬만큼 공들여서 만든 느낌의 영상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편의성이 매우 높은 그런 앱인데, 왜 고프로에서는 이런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프로는 특히 이제 야외에서 액티비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카메라죠. 사실 영상 촬영하는 거는 되게 재미난 일이에요. 하면서 막 찍고 이런 건 좋은데, 나중에 이걸 다시 편집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굳이 나는 엄청난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활동한 거 잘 그냥 그럴듯한 정도로 만들어서 빨리 SNS에 공유하고 싶어가 목적인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프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소비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카메라를 사용해서 쓰기만 하세요. 편집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것들 어디다 활용하면 좋냐면, 예를 들면 뭐 교육 행사를 하신다든지, 뭐 일반적인 뭐 단체 일상적인 활동들을 고프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 퀵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하면 음악도 여기 저작권이 다 제공되어 있는 음악이 제공되어 있고, 템플릿도 되게 효과 같은 것들이 뭐 전문 작업자가 만드는 느낌처럼 제공해주고 있어서 일상적인 뭐 단체에서 만약 유튜브 같은 거 운영한다든지 인스타그램 운영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올릴 만한 일상적인 콘텐츠 만드는데 되게 편리하게 빨리 만들 수 있고요. 왜냐면 일상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공력을 들이면 그걸 지속적으로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일상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퀵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 출시된 앱 중에 단연코 가장 돋보이는 앱이 바로 영상 앱이 바로 비타라고 하는 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신 앱 중에 스노우라고 하는 앱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카메라 셀카 찍을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건데, 되게 다양한 뭐 재미난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죠. 그 스노우에서 개발한 이제 영상 편집 앱인데, 특히 비타는 브이로그를 만드는데 특화돼서 나온 앱이에요. 그래서 브이로그 때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주목받을 수 있는 여러 전환 효과, 막 예를 들면 화면이 막 돌아간다든지, 뭐 빛이 환하게 지었다가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앱에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당히 다양한 전환 효과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다양한 템플릿들, 예를 들면 영상을 조금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한 느낌으로 담아낸다든지, 그런 류의 기능들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막 기능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막을 좀 넣을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비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어서 영상 제작에 좀 전문성이 없는 분이 만든다 하더라도 좀 쉽게, 좀 그래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또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비타 앱은 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정도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무료라는 게 좀 너무 처음엔 좀 개인적으로 놀라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더더욱이나 비영리 단체들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편집 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교육 다닐 때 비타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또 비타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게 국내 서비스다 보니까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비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뭐 좀 재밌게 자막을 넣는 방법, 재미난 전환 효과 만드는 방법 등등등 주제별로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나눠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잘 활용해 보고 따라만 하시더라도 쉽게 비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더더욱이나 또 비타에서는 자체적으로 템플릿도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되게 멋있는 뭐 광고 영상 같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템플릿을 가져오면 들어가는 영상 클립이라든지 텍스트만 바꿔주면 그 영상의 느낌을 그대로 차용해갖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영상 기대기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인데,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무료 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기능과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 또 유사하게 블러라고 하는 앱도 있는데, 사실 제가
비타가 나오기 전까지 블로어를 좀 더 많이 저도 사용도 하고 추천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많이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굳이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블로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영상 편집할 때 컷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을 조금 더 영상 클립마다 조금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다듬는 이런 기능들이 블로어가 조금 더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더 편리하게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비타를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블로어가 조금 더 그런 기능들이 더 좋은 편이어서 블로어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목적에 맞춰서 간단하게 빨리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런 목적이라면 퀵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 좋고 조금 더 재미나고 기획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비타라든지 블로 같은 걸 활용하셔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영상 작업할 때 또 머리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자막 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자막 없이 그냥 영상 만들면 깔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자막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영상에 자막 작업하는 거는 그 말하는 사람이 한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기록도 해야 되고 말하는 그 타이밍 맞춰서 영상 텍스트를 다 앉혀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되게 소위 말해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어쩌다 뭐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만드는 것도 되게 양이 많은데 어쩌다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뭐 두세 편 이상씩 만드는 경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자막 작업은 매우 스트레스가 큰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탈피하고자 어떤 분들이 만드신 서비스가 바로 이 블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블로라고 하는 서비스는 영상 파일을 이 자체에서 불러오면 자체적으로 서버에서 인공지능이 그 음성을 인식해가지고요. 그 영상에 맞춰서 자막을 다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물론 조금 틀릴 수 있어서 그거는 다 태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말한 내용이 없지만 좀 자막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인 수정 작업에서 보완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되게 강력한 기능이고 좋은 서비스인데 이것도 너무나 좋은 점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일반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앱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러 뭐 교육 소개 영상이라는 거 할 때는 저도 블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유튜버들도 자막 작업을 할 때 이 블로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간단하게 소개만 해보고 넘어가자면 제가 아주 최근에 본 건데 사실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음악입니다. 물론 음악 없이 영상 작업하면 좋겠지만 경우에 음악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뭐 유튜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이제 오픈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하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맞춘 나만의 음악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별도로 작업자한테 의뢰를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아이바라고 하는 서비스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자동으로 로고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처럼 나의 필요성이나 내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으로 자동적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길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맞춰서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이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좀 더 넓은 라이센스 범위에서 넓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금제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만약에 제가 직접 어떤 작업자에게 의뢰해서 음악을 만들었을 때 소요되는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물론 뭐 그거와 동일할 수준은 사실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작업하는데 활용되는 음악으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음악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비용적으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 협업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등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다들 이런 것들 다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다 도입해서 활용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일차적으로는 비용 부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도입해서 활용할 때 내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성의 부담들, 기술 지원의 부담들, 이런 것들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지원해 드리고자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테크습 코리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테크습은 이제 하나의 테크습의 어원을 말씀드리면 기술을 서구권에서는 이제 스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식재료 하나로 모아가지고 영양가 있는 걸 만드는 것을 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고, 테크습은 세계 최대 비영리 IT 지원 네트워크로서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요. 각 지역, 아시아 태평양,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이런 곳들에 이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이고요.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2015년에 한국 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파트너 NGO로서 테크습 코리아를 2015년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10일에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이제 테크습 코리아 런칭 행사를 가졌었고요. 그때 많은 단체들에게 저희 테크습 코리아가 런칭됐음을 알려드리고,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테크습의 어떤 지원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면, 약 한 490단체가 저희 테크습을 이용하셨고요. 저희가 지원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IT 지원의 가치가 약 한 5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론칭했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덕비사인이라든지 어도비 CC, 그리고 줌, 아사나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줌이 런칭할 때만 하더라도 줌이 많이 주목을 받을 걸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한 두 개 단체인가 정도만 이용하셨었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줌이 정말 많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원해드리면서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걸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세미나도 기획해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아마존 코리아랑 같이 기획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습 코리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건 일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10부터 시작해서 오피스군 제품들 등등,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M365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 제품들이 거의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저희 테크습에서 비영리 단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보안 솔루션으로서는 시만텍이라든지 비트디펜더 같은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점점 많은 곳들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향하는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돕는 태블로 같은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활용도가 사실은 크진 않지만 3D 설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제품들도 저희가 테크습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구글 폰 어프로핏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비영리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는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숙박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비영리 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관련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럴 경우에 에어비앤비 착한 트립을 이용하면 홍보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걸 이용하면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착한 트립을 이용할 경우에 비영리 단체가 수수료 없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IT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저희 테크습 코리아에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신 곳이 이제 토스랩이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 잔디라고 하는 메신저 기반의 업무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테크습에 이제 정식으로 런칭이 됐었는데요. 사실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업 초기였고 아직은 비즈니스 완전 안정적이지 않았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영리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사실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터라서
저희와 되게 아주 원활하게 협약이 맺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잔디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비영리단체들이 활용하기에 되게 장점들이 많이 쉬운 사용 방법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집 재단이라든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같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비영리단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9년 한 해에만 약 500개 단체가 저희 테크숲을 통해서 필요하신 IT 솔루션들을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테크숲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지원해드린 이후에 지원한 솔루션들을 또 활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디지털 환경도 요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음악 서비스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거 사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오늘 이틀 전에 확인한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참 추가한 내용인데 그것처럼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들도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해도를 갖고 관심을 갖고 참 관심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제공하는 뉴스레터도 같이 발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레터를 나중에 구독을 하시면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할 때 제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먼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후에 각 영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비영리 단체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각 영역별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계속 또 이것들은 흐름은 또 변할 겁니다. 지금은 또 이게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또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기술에 대해서 물론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등등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제공되는 PDH라고 하는 뉴스레터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여러 좋은 뉴스레터라든지 정보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 단체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연구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활용하고 싶지만 단체들마다의 여건이 다 다를 것이고 갖고 있는 내부적인 역량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서 필요한 또는 개선이 가능한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도출해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디지털 전환에 앞서서 그런 것들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기술과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물론 그 혁신이라는 것이 너무 큰 범위의 혁신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비영리 단체들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미의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여러 사례들을 참고한 어떤 단체 개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만 가지면 의미가 없겠죠. 아이디어를 실체화시키려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원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전문성도 필요하겠죠. 물론 자체적으로 그거를 단체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방금 저희가 테크숲 코리아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들에게 그런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만들어진 개별적인 사회적 가치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실 제가 되게 아쉬운 점이 많이 찾아다니다 보면 비영리단체들이나 또는 뭐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보면 되게 나름의 고유의 어떤 개별적인 좋은 사례라든지 나름의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들이 많이 공유가 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소통 창구가 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는데 좋은 사례가 있거나 만들어진 여러 이제 사회적 가치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많이 외부적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또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영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도구들,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 도와줄 수 있는 또 디지털 도구는 없나?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